나루토와 아이들은 코드와의 전투를 마치고 마을로 복귀합니다. 카와키가 보루토를 죽였던 사실은 소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죠. 시카마루가 아마도의 연구소로 향했을 때 목덜미에 새겨져 있던 손톱 자국을 통해 코드가 나타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마도가 만든 새로운 모델의 인조인간 델타가 등장합니다. 코드가 위기에 처하자 손톱 자국을 통해 나타난 에이다의 등장에 모두가 놀랐고, 특히 아마도는 식은땀을 흘리며 살아있던 거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에이다는 당연한 사실 아니냐며 아마도에게 어리석다고 말하죠. 시카마루는 에이다를 처음 봤지만 몸을 떨며 두려워하는 아마도를 보고 그녀가 보통 여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델타는 에이다가 누구인지 모르나 코드의 한 패라면 답은 정해져 있다며 에이다에게 돌려차기를 시전하는데, 그러나 델타의 발은 에이다의 바로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델타 자신도 놀라게 되고, 에이다는 델타의 발을 가볍게 걷어내며 팬티가 보인다고 말하는데, 델타는 당황하면서도 공격을 멈추고 다리를 내립니다.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라며 에이다가 델타의 오른쪽 다리를 만지자 코드를 가두고 있던 다리를 풀기 시작하죠. 시카마루는 당황하며 델타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지만, 델타는 자신도 이유를 알고 싶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에이다는 델타에게 고맙다고 말하죠. 시카마루는 즉시 이노에게 긴급 상황이니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신을 보냅니다. 한편 난간에 기대어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스케와 보루토. 사스케는 보루토에게 미안하다며 모모시키의 인격이 나타나 난동이 벌어졌을 때 스승으로서 책임지고 막아야 했으나 그곳에 함께 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와키가 보루토를 죽였던 일을 언급하며 카와키에게 고통스러운 역할을 맡게 해버렸다고 말했죠. 이 마을에서 미움받을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사스케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루토는 자신이 부탁했기에 카와키가 그런 행동을 취했다며 그 누구도 비난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스케는 카와키는 전부터 마을에서의 여론이 좋지 않다며 만약 호카게의 아들을 죽인 사실이 알려지면 더 많은 편견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보루토는 자신이 현재 살아있기에 괜찮을 거라며,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서 인정하고 있기에 무리한 부탁이었지만 카와키가 자신의 결심을 이해하고 받아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스케는 다음에는 자신이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모모시키의 인격이 또다시 발현됐을 때 보루토에게 칼을 들이댈 각오를 다집니다. 멀리서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사라다와 미츠키. 사라다가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자 이에 대해 미츠키는 어제의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닐까 예측합니다. 그리고는 사스케가 스승으로서 죄책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모모시키를 막기 위해 누군가가 보루토를 죽인다면 자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사라다는 보루토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안심이 되면서도 화가 난다고 말하는데, 보루토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최근 멀어지는 기분이 든다며 보루토가 자신들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닐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보루토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하죠. 그러자 미츠키는 사라다에게 보루토를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사라다는 당황하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자신은 지금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죠. 미츠키는 그것이 진지하지 않은 얘기인 줄 몰랐다며 아무래도 좋다고 말하고는 앞으로 우리들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막강한 오츠츠키를 상대하기 위해선 힘과 각오도 모두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며 말이죠. 사라다는 맞는 말이라며 더 강해지지 않으면 자신은 호카게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긴 잠에서 깨어난 카와키. 그의 곁에는 스미레와 나루토가 있었습니다. 나루토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른다고 말했죠. 그러자 카와키는 바보 같은 옛날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하는데, 나루토는 스미레에게 잠시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고, 스미레는 알겠다며 자리를 피해주려 합니다. 그런데 카와키는 스미레가 자리를 뜨기도 전에 자신이 보루토를 죽인 것에 대해 욕하지 않을 거냐고 물었죠. 그 얘기를 들은 스미레는 놀랐고, 나루토는 진정하라며 보루토는 무사하다고 말합니다. 카마가 가진 힘이 보루토를 살려냈다고 설명했죠. 그 말을 들은 카와키는 놀라게 되는데, 나루토는 카와키가 없었다면 우린 모두 죽었을 것이라며 고맙다고 말하고는 당시 보루토가 스스로 죽는 걸 원했기에 카와키에게 무거운 짐을 맡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카와키가 있을 곳은 여기라며 널 포함해 마을 사람 모두가 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나루토에게 이노로부터의 교신이 들려옵니다.
3번 실험실에서 적이 나타났다며 사스케에게도 그 사실이 전해졌죠. 나루토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에서 떠났고 스미레는 보루토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심합니다. 카와키는 자신의 손에 다시 나타난 카마의 문양을 바라보는데 에이다가 다가오자 시카마루는 그림자 술법을 걸어 움직임을 막습니다. 그러자 에이다는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그래봤자 자신을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죠. 에이다의 말대로 시카마루는 다음 공격을 이어가지 못했고 이상해지고 있는 자신의 상태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델타 역시 전투 의지를 상실했고 알 수 없는 술법에 당한 것이라고 시카마루는 생각했죠. 그때 이노에게 교신을 걸어 자신과 아마도의 생각을 연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시카마루와 아마도는 생각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에이다의 능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마도는 우리는 모두 에이다의 프로가 되어 있다며 거짓말 같겠지만 에이다는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을 매혹시킨다. 성별에 관계없이 그 능력에 당한다고 말했죠. 두통이나 현기증이 생기거나 근육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등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다가 델타를 힐끔 바라보자 델타는 에이다가 너무 귀엽다며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대해 아마도는 델타처럼 단순한 녀석일수록 쉽게 빠져버린다고 하며 에이다가 죽지 않는 한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카마루는 말도 안 된다며 수리검을 꺼내지만 자신의 그림자 술법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에이다가 가까워지자 시카마루는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고 에이다는 자신의 눈을 보고 있는 시카마루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강한 의지라며 응원하고 싶을 정도라고 말하는데 시카마루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수리검을 손에서 떨어뜨리며 그림자 술법마저 해제합니다. 아마도는 아무리 에이다를 죽이고 싶다고 머리로 생각해도 본능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죠. 일어나기 시작하는 코드. 시카마루는 나루토와 사스케가 여기 온다 한들 에이다의 능력에 당할 것이고 심지어 코드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코드는 아마도를 벽에 밀치고 많은 신경이 모여있다는 쇄골 근처를 찌르며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데 시카마루는 수많은 생각 끝에 에이다를 불러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코드를 돕는 것인지, 나뭇잎 마을에 원한이 있는지 묻자 에이다는 그렇지 않다며 코드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곳에 왔을 뿐 지금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코드와 손잡았냐는 시카마루의 물음에 에이다는 숨길 이유가 없으니 말해주겠다며 사실 자신은 카와키를 좋아하고 있다고 수줍게 대답했죠. 당황하는 시카마루. 에이다는 부끄러웠는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카와키에게 접근하기 위해 코드에게 단순한 도움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마루는 알려줘서 고맙다며 즉시 이노에게 교신을 걸어 계획을 바꾸겠다. 이곳의 문을 잠그고 암호를 변경하여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시카마루는 에이다에게 나뭇잎 마을 편으로 오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에이다도 카와키에게 감정을 전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다며 말이죠. 그렇게 보루토 코믹스 69화가 마무리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기질을 발휘한 브레인의 시카마루. 과연 에이다는 그 제안에 응할 것인지 2022년 5월에 공개될 보루토 코믹스 70화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양기철의 그림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